여기 여러 가지 욕망이 뒤섞여 있는 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성진미술관의 실장인 제이는 은밀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 단색화 말고는 관심들이 없어서 내심 혼자 서운했었는데 어쩜 이런 전시를 다 기획했어? 제이는 그녀의 컬렉션을 전시해주며 자신의 비밀 계획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저 믿으셔야 하는데? 그럼 믿지. 윤재인데. 그림을 가져가는 제이. 갈수록 지혜 아버지 판박이지. 고검장님 닮으면 좋죠. 남자답고. 이때 예린이 시끄럽게 나타나고 민선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내다 파시게요? 우리 형님 돈 떨어지셨구나. 한편 한수근 성진그룹 선대회장의 딸입니다. 성진그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정계를 쥐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죠. 그리고 오늘은 한숙의 아버지이자 성진그룹 선대회장의 기일입니다. 동서는 아직이에요? 어디야 지금? 기획전 준비로 소장자 미팅 스케줄이 있었는데 늦어진 모양입니다. 누구? 권민선 씨. 조광현이 와이프? 네. 조부님의 제삿날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이. 동서 오늘 할아버님 기일인 건 알죠? 매일 아침 일정 고지드리니까. 그럼 지금 일부러 늦어요?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같은 집안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죠. 준혁은 제이의 남편입니다. 그는 JBC 뉴스의 간판 앵커죠. 오늘 큐시트 보니까 메인 자리 비었던데 오늘 혹시 큰 거 한 건 하시는 건가요? 글쎄, 두고 보자. 수고. 그리고 한숙과 필성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한숙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혼외자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한주일보 편집장에게 뉴스 큐시트를 넘겨주는 걸 목격합니다. 한주일보 편집장은 한숙이 수족으로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숙은 이렇게 편집장에게 그날 보도될 뉴스를 미리 보고받죠. 메인 자리가 왜 비었어? 그게 정앵커 기획 기사인데 국장도 모른다고. 이때 제이는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받고 검찰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외숙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영은 현 성진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명색이 성진그룹 며느리인데 어떻게 인사법 하나를 여태 숙지 못했나. 어른이 눈 맞추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잠깐 기다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현재 성진그룹의 회장은 병실에 누워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죽으면 자신은 남편과 남매인 한숙에게 빌려 받을 수 있는 회사 지분이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한숙을 배신하기엔 그의 존재가 너무 두렵습니다. 고민하는 지영. 그때 마약 사범 밀제 단속 기간에 걸린 피의자 중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던데. 이 사장님. 아니, 어머님 모르게 처리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던데요? 제이는 누군가에게 받은 검사 측 자료를 보여주며 지영을 협박하고 한숙에게 대항할 어떤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남편 준혁에게 넘겨주죠. 네, 준혁이 큐시트를 비워놓은 이유는 새어머니 한숙에게 한 방 먹이려는 거였죠. 어이, 한동민이 어디냐? 나랑 뉴스 하나 하자. 이때 한숙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모습을 보이는 제이. 본인 이해돼요? 우리 엄마 저러는 거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인데. 한숙의 딸 은정은 웃는 모습을 들키자 정색하고 한숙은 제사가 끝난 뒤 주요 인사만 조용한 곳으로 부릅니다. 검찰총장 후보감은 새로 좀 찾아봤어요?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총장 인사로 뜨겁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사람은 민선의 남편 조광현 고검장인데 한숙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죠. 며칠 줄이긴 했는데 다들 몸을 살이네요. 이때 초대받지 못한 제이가 나타나고 말씀도 얼마가 나누셨으면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뉴스에서는 성진그룹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있었죠. 이 문건에는 지난 2012년부터 성진그룹이 정준일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내는 한숙, 그리고 제이에게 이러는 이유를 묻습니다. 어머님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걸 직접 찾아내서 제시하라는 건방진 발언. 한 가지 확실한 건 준혁이나 제이나
정의나 복수 같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 걸로 보이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머니 아직 별 말씀 없으시지? 눈치 보는 것도 좀 그만하고. 별로야. 매력 없어. 출근을 도와주는 준혁, 그리고 도슨트 알바생 김희설과 마주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이설은 준혁의 팬으로 보입니다. 평소 준혁은 팬클럽을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 많은 앵커죠.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왜 웃으세요? 그냥 좀 새삼스러워서. 왜요? 아직 어려운 말해줘도 잘 모를 텐데. 제의를 호출하는 한숙, 그리고 그녀는 준혁이한테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 한 줄 얻어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고. 아,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구나. 그리고 제의가 바란 목적 이상으로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하죠. 준혁이 그 녀석이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집 울타리 안에서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 키운 내 식구야. 조강현이 같은 작자한테 뭐 숨살이? 안 시키지. 아니 절대로 못 시키지. 민정수석 진검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씬 양면 도와줄 테니. 하지만 제의는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들만 낳으면 성진물산 주식 양도해 주시겠다 그러셔놓고 그 아들 우리 현우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해요. 한숙은 언제나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달콤한 미끼를 던졌죠. 따라오너라. 한숙은 대대로 내려온 집안 서구를 열고 성진과 대대로 내려온 선대부터 모아온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치부책이다.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방귀깨나 낀다는 인사들이 저지른 비위란 비위는 죄다 여기 모여 있지. 유산이자 가보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권력은 돈 준 사람 손에 있는 거라고. 넙죽넙죽 받아 쓰는 것들은 어리석게도 그걸 몰라. 어떠니?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대신 실패하면 이혼이다. 위자료 없이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어때? 약속할 수 있겠어?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민성과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니 큰 선물 받았나 보다. 옆에 있으면 내가 안아주는 건데. 그녀는 매우 바빠 보이죠. 어머님 좋은 일 생기셨나 보다. 조용해! 첩살이 하는 게 자랑이야? 어? 넌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안 그럴게요, 형님. 하지만 이대로 있을 한숙이 아닙니다. 선미야, 네, 여사님. 조강현이 파일 찾아라. 조강현의 파일을 확인하는 한숙. 그리고 그날 새벽 여보세요? 사모님이 왜? 민선의 도우미에게 연락을 받고 민선의 집으로 향하지만 일교시 안 됩니다. 나오세요. 무슨 일인지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조강현에게도 들어가죠. 되게 일이 생기셨습니다. 일? 우리 집에? 우리 집 어디? 어느 집? 가시죠.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민선의 장례식이 열리고 이곳에 서한숙이 방문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떡하니? 지금 윤재희는 성진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준혁을 통해 공개했고 제이와 한편인 민선의 남편 조강현이 이것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무엇인가 잘못된다면 성진그룹 부회장이자 한숙의 친아들 준일이 구속되겠죠. 그래서 제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제이와 고강현의 연결점인 민선이 사망했다. 이것은 조강현이 제이를 도와줘야 할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린이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내리라고 이놈의 새끼야. 얼른! 얘 좀 봐라. 응? 호적상 엄마도 엄마야. 그런 말 아니었으면 너 사세가...
네, 규성은 민선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린과 바람을 피우다 낳은 자식이었죠.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명색이 시엠인데 그 정도 신경은 써야지 내가. 민선은 죽기 직전 남편의 비밀 영상을 받았고 이것이 알려지면 남편의 자리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정리되겠니? 늦지 않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한숙의 손에 있는 한 조강현이 제이를 도와준다 해도 한숙은 이것으로 조강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어 성진그룹 수사를 무마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강현뿐만 아니라 제이 역시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이때 준혁의 방송국에도 영상이 도착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영상 속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출처도 불분명한 것을 보도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 어제만 해도 맨손으로 오랭이도 때려잡을 것 같이 멀쩡하시더니 양반이 이게 뭔 일이에요 형님. 장례식장에 도착한 예린. 그럼 그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화장실로 향하자 따라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예린. 제이는 그녀가 이 영상을 보냈다고 생각해 물어보지만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쌍년2? 예린은 영상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쌍년2 노영주라고요. 나는 쌍년1이고요. 네, 다른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2년 전엔 찝쩍거리는 게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애만 만들어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지. 근데 2년을 부쩍 못 잊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눈이 뒤집혀갖고 형님한테 꼰지르긴 했는데 난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전화를 받지 않는 준혁. 근데 이건 준혁 선배 말이 맞아요. 이것만 갖고 대가성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상대 여자 얼굴도 흐릿하게 나온 영상인데다 신원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보도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은 이 영상 속 여성의 사진과 신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니 이름하고 너 풀살롱 기획 취재 때 들어본 적 있지? 왜 VIP들만 간다는 거기야. 이래도 대가성이 없어? 조강현이 VIP 술집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 이것은 누가 봐도 대가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영상 속 여성이 예린이었다면 불륜으로만 보도되겠지만 접대까지 받은 거라면 청렴이 생명인 조강현의 이미지는 확실하게 박살나는 겁니다. 이때 제이를 도와주던 누군가가 연락해 옵니다. 그는 조강현의 부하검사인 박정호주, 그리고 오래전 제이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줘. 노영주. 사모님 여자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교통 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정호는 아직도 제이를 잊지 못하고 그녀를 도와주고 있고 또 생긴 거지, 여자.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혁의 모든 걸 조사하여 알려주고 있었죠. 조강현에 대한 보도가 확정됩니다. 조강현 발인 다음 날 보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그 정도 예의는 갖춰줘야지. 윤 실장 불러 밥 한 끼 먹여야겠다.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을 받는 제이. 내일 오전 8시 30분 본가 조찬. 서고 열쇠 반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내일 본가에서 조찬. 그녀는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날 새어머니를 뵙는 준혁. 오늘 주인공은 어디다 대놓고 털레털레 혼자야? 이 사람 아직 안 왔어요? 먼저 간다고 나갔는데. 이때 조강현은 아내를 발인 중이었고 기자들은 유출 영상을 전달받습니다. 영상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성욱이 영상의 출처를 아시나요? 네, 이것은 제이가 일부러 뿌린 겁니다. 실수하기만 해. 다 끝장나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밤새 연습했다고. 내가 네 애비다. 아니지, 아니. 응? 내가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바로 나다. 종호는 제이의 부탁으로 영상 속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이미 사망했지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였죠.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죽고 없는데.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보내? 이때 번뜩이는 생각이 스칩니다. 바로 영상 속 사람이 나타날 일 없으니 적절한 사람으로 그녀를 대체해 한수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일반인인 예린이 희생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자리를 지킨 조강현이 한숙의 아들 목더미를 잡으면 서고로 오시죠.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겠죠. 어서 오세요. 기세가 등등하네. 아니요. 저 지금 무지 피곤해요. 속상한 일 있거든요.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제이.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전부 다요. 어머니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그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죠. 날 때부터 걷고 뛰는 애가 어딨다고. 어차피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빈털터를 쫓겨날 거.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저 어쩌면 좋을까요? 제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자. 해보지 뭐. 머리 똑똑한 거야 익히 알고 있고. 키워달라는 거 보니까 주제 파악 충분하고. 먹은 마음 선명해서 좋고.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하지만 제이는 생각보다 당돌했고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니 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 없이 낳은 자식 버젓하게 호적에 올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 운전기사랑 결혼까지 하신 분이. 딴 여자한테 애를 받아와도 군말 없이 받아주시고. 무릎쯤이야.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한숙은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지만 제이가 이것을 말립니다. 됐어요, 그 정도. 됐다고요. 자기 집 때문에 발길질하는 바보 천치 아니에요, 저. 서한숙이 성진이고 성진이 곧 서한숙인데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곱게 계셔야지. 대문 열쇠가 누구 손에 쥐었는지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주연은 한숙의 아들 준일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성진미술관의 대표주.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인생이라 직원들 갈구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샐러드. 네? 샐러드 사놓으랬잖아. 아, 그거 도슨트 쌤이 올 때 됐거든요. 도슨트한테 그런 걸 시키면 어떡하니? 교양 없이? 죄송합니다. 이설이 자신의 정심을 가져오는 게 이유 없이 불만인 주연. 전공자야? 준혁이 사진을 발견하고 이때 이설이 도착합니다. 우리 도슨트께서 정준혁 팬인가 보네? 아닌데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럴까? 솔직하면 어때서? 우리 직원이 매너 없이 굴었다던데 앞으로는 이런 거 해주지 말고. 사과부터 하시죠. 남의 물건 손댄 거. 뭐? 지지 않는 이설. 상식적인 요구를 하지만 상대는 태어나서 사과 한 번 한 적 없는 노답 그 자체였죠. 도대체 내가 되게 열등감 중에 어떤 스위치를 건드렸길래 이렇게 발끈할까? 헛소리 집어치우고 사과하라고요. 미안합니다. 한국말 몰라요? 미쳤구나 너. 어디다 대고 감히. 감히? 당신이 뭔데? 웬 소란이야? 결국 한숙의 등장으로 싸움은 멈추게 되지만 이설은 이번 일로 토슨트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는 한숙과의 약속을 발판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죠. 특별 전시 해설은 유진석이 그이가 한댔나? 네 어머님. 장관님께서 많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장관은 무슨 녹봉 끊긴 지 10년도 더 된 인사.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일생에 완장 한 번 차본 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노. 주연은 곧 열릴 전시해설에 자신의 지인을 세우려고 하지만 제이는 이것을 바꾸려 합니다. 전 메시지보다 스피커에 집중되는 거 싫거든요, 저는. 물정 모르는 애도 아니고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까? 그러니까요. 둘이 잘 의논해서 정리해봐 어디. 네, 이사장님. 불평을 쏟아내는 주연. 너는 그래서 안 돼. 그저 징징대기나 하고 윤 실장 저거한테 지껏 다 뺏겨도 할 말 없지. 한숙의 주변을 둘러보면 싫어하고 싶어도 제이의 능력이 돋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조강현은 검찰총장 청문회를 시작하고 성진그룹에 대한 영장은 기각됩니다. 우리 장남 한 잔 받아라. 식전 반주 한 잔은 소화에도 좋아. 욕받다. 준이를 챙기는 필성.
하지만 준일은 필성의 아들이 아닌 한숙의 첫사랑과 태어난 아들이죠. 한숙은 말도 없이 준일의 임신 소식을 알렸고 홀로 자식을 낳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한숙은 운전기사였던 필성을 대릴 사위로 앉힙니다. 준혁이 너무 미워하지 마라. 못난 내비둔 잘못으로 저 타고난 재주 반의 반도 못 펼치고 사는 애다. 그리고 필성은 내연녀와 준혁을 낳았죠. 골치 아프게 됐구나. 윤 실장 그게 확실히 머리는 좋아. 눈치도 빠르고. 지금이라도 잘라내시는 게. 선미는 한숙이 제이를 봐주는 게 걱정입니다. 하지만 한숙은 걱정 말라며 어릴 적 아버지가 토끼 사냥을 나가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꼭 우리 루비를 데리고 나가셨거든. 손수 새끼 받아 키우셨다는 셰퍼드요. 한숙은 개를 집에서 소중하게 키웠지만 아버지는 사냥 본능을 키워주려 했고 어린 한숙은 이것이 불만이었죠. 개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주인을 지킬 줄 알아야 개다. 루비를 데리고 나가 훈련시키셨던 걸 몰랐어. 당신 딸 제대로 지키게 하려고 걱정돼서 그러셨던 건데. 이설은 전시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제이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마음에 든 제이는 이설을 찾아갑니다. 우리 대표가 무례하게 굴어서 불쾌했죠. 네. 나한테라도 사과 받으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 그리고 그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는데 점점 이설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허울만 좋은 거. 마음은 없으면서 이름만 그럴싸하게 부르고 교양 있는 사람인 척 과시하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못하겠네. 그녀는 이번 전시 해설을 이설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네네. 그럼 수정된 파일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연 당장 제이를 찾아가 손을 올리지만 제이는 이설을 해설로 올리겠다며 이번 기획전 출품작 평론 쓴 거 봤어요. 작품 해석이 남달라요. 인사이트가 특별한 친구예요. 한국대 국문과 졸업을 앞둔 재원이기도 하고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혼자 훔쳐먹는 걸로 성에 안 차니? 온 동네 그지들 다 불러 모을 작정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나한테 매달려서 사정하게. 이게 보자 하니까.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이룬 건 하나 없는 주연은 제이에게 상대가 될 리 없겠죠. 선미야. 그리고 우리 루비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내 손에 죽었다. 한숙의 개는 나이가 들어 사냥을 하다 덫에 걸렸고 이것을 치료해주는 한숙의 손을 물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니? 얼마나 아팠으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아버지 사냥총으로. 제이는 조강현의 비디오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네 짐작대로 이 모든 게 서한숙 여사가 꾸민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강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성의 집으로 향하는 제이. 그런데 먼저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몰래 서류를 챙겨 달아나지만 제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동거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녀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모형고자 상황 신고 어떻게 해? 시간 끄지 말고 처리하자. 공고기간 아직 남았어. 기간 중에 연고자 나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럼 더 서둘러 치워야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성은 지하철 보관함에 방금 전 서류를 넣고 누군가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잠시 뒤 누군가 이것을 받아가는데 바로 한숙의 비서 선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설이란 거죠.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이에게 안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혁이 조강현과 술집에 간 걸 알리죠. 여자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거 상기시켜주려고 온 거야? 왜? 사진이라도 찍어 오지. 차까지 바꿔 타고 가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 알고 싶지 않아. 알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게 한가닥 희망이야? 자신을 떠나고 준혁을 선택한 제희. 정우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스스로 발을 담근 것이 원망스럽죠.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알아? 진심이 희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농락당하는 거. 나는 그런 꼴을 겪지 않으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때 누군가가 제이의 사진을 찍고 다음날 한숙이 그녀를 부르는데 놀랍게도 서구엔 어젯밤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 감시하면서 이날 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인내심하나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한숙의 짓이 아닙니다. 큰애가 주더구나. 성진재단 대표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뺏기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주연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제이의 약점을 잡으려고 따라다닌 것이죠. 한숙은 자신이 당한 수모를 돌려주기 위해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지금까지 보았던 도끼 있는 모습이 아닌 나약해진 제이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합니다. 그때 뭐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적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살아. 이거 놓지 못해?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대로 사람 대접하겠다고요. 미쳤구나 너.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어머니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놔. 쏘라고요. 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JTBC 드라마 공작도시입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든 성공이란 열매를 따기 위해 발악하는 주인공의 험난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수혜님이 주연을 맡은 상류사회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진가에 대한 설정이나 제2의 출신 등 여러가지 부분이 클리셰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인공의 감정과 현실성에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의 판타지적인 작품으로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신다면 재미있는 막장 드라마로 시청하시기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3화까지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리뷰를 보고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공작도시를 정주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